오늘을 살아가는 20대 게스트를 섭외해 그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물즈음의 정선우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스물즈음의 이상준입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팅게일이고요. 나이는 25살이고 전공은 간호학과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본인은 이제 웨이팅게일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말 그대로 웨이팅이라는 영어 단어랑 네, 나이팅게일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명한 이제 네. 위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걸 이제 두 개를 합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입사를 기다리고 있는 방치된 예비 간호사를 방치된. 네, 그렇죠. 어, 방치된 웨이팅 중인 예비 간호사를 웨이팅게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간호 이 업계 이쪽에 종사하기 전에 웨이팅이 많은 편인가요? 이게 보통? 병원마다 달라요. 근데 어. 이게 유명한 병원들이 있어요. 웨이팅이 긴 걸로. 이제 좀 대형 병원? 그러니까 모두가 들어도 알만한 빅5 뭐 이런 병원 있잖아요. 약간 아시나요 혹시? 뭐 서울대 병원이라든지 서울대병원. 뭐 이런 병원들은 원래 웨이팅이 한 2년 플러스인 걸로 좀 유명해요. 2년. 그러니까 합격을 했는데도 2년.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메인 토픽으로 넘어가서 저는 몰랐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부터 친구인데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는 거를 전혀 몰랐거든요. 이 그래요? 전 진짜 몰랐어요. 두 분이 안 친하셨던 건 아닌가요? 이제 성인 근데 되고 이제- 좀 더 친해진 감은 있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서로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았던 것 같긴 잘안 해요. 했긴 한데 맞아요. 사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안 하긴 하죠. 그래서 언제부터 이 간호사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또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사실 간호사는 중학교 때부터 생각은 있었는데 무조건 돼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할 거 없으면 저거나 할까? 살짝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 그런 그- 느낌. 이게 좀 확고해진 계기는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생물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뭔가 공부를 하면서 사실 좀 공부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끝까지 미루다가 하는 편인데 생물 공부를 하다가 이제 사람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너무 이해가 쏙쏙 되고 뭔가 공부를 하는데 뭔가 흥미가 느껴지고 이래서 뭔가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것 중에 골라라 했지만 나는 좋아하는 걸 골라야겠다 이래가지고 생물에 관련된 거를 해야겠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 몸 관련된 걸 해야겠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제가 자주 아파요. 그래서 입원을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의사는 잠깐이고 곁에서 계속 해주는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건 사실 간호사거든요. 맞죠.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더 고마운 거는 의사보다는 간호사였던 거죠. 그래서 오.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다 합쳐지면서 간호학과를 갈까라는 데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입시를 할 때 사실 처음으로 갔던 과는 간호학과가 아니었거든요. 그 그래요? 다른 나라에 있는 그 다른 과를 그냥 어쩌다 보니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막 나노 메디슨 이런 거를 공부를 잠깐 했어요. 정말 잠깐. 1학년만 잠깐 다닌 거여가지고 깊게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공부하다가 의료 기계 이런 거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거보단 그냥 내가 옆에서 직접 하고 싶다 해서 이제 간호사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과 그리고 또 생물 공부하면서 느낀 나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잘하네, 그런 느낌이 이제 결합돼서 최종적으로 네, 간호학과 처음 알았네요. 진짜 처음 듣는 얘긴데 진짜로. 그렇죠. 이런 얘기를 잘 하지는 않으니까. 네. 근데 되게 많은 고민을 거쳐서 선택한 학과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 얘기 나중에 네. 일단 시작은 그리 하였다. 시작만은 찬란하고 거대했다. 이 포부가 거대했지만
네, 그럼 일단 지금은 간호학과를 졸업하신 상태잖아요. 지금은 그냥 졸업만 한 상태. 졸업을 일단은, 해서 이제 그 국시를 봐서 면허만 있는, 그러니까 면허는 있는데 입사는 못한 아직 그런 상태. 방치된 상태. 웨이팅 중인. 네. 그렇죠. 어쨌든 이제 4년을 다닌 거니까 이제 간호학과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시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간호학과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거기 되게 힘드냐? 아니면 바쁘냐? 이걸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제가 좀 피곤하게 생긴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남들이 저를 봤을 때 너 많이 힘드냐? 이렇게 하고 물어본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간호학과 당연히 바쁘고 힘들고 할 일 되게 많은데 사실 다른 과들도 뭐 바쁘고 힘들고 한 건 다 똑같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만 다른 과랑 좀 다를 게 있다면 그 블록 강의라는 걸 하거든요. 블록 강의? 그게 뭔가요? 그게 이제 다른 이제 이것도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근데 저희 학교는 블록 강의를 했는데 이제 1, 2학년 때는 그냥 일반 학생들처럼 똑같이 그냥 수업만 듣고 하는데 이제 1학년 때는 그렇게 하는데 2학년 때는 이제 교내 실습이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수업 듣고 이제 뭐 교실,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이제 병실처럼 이제 한 강의실 안에 베드가 있고 거기 이제 저희 학교에서 마네킹을 제가 이제 제이슨이라고 불렀었는데 되게 이제 아프게 생긴 마네킹이 막 여러 명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가서 이제 환자인 척하면서 이제 뭐 돌봐주고 이런 실습을 2학년 때 이제 해요. 이제 그런 거 하고 막 뭐 주사, 뭐 약물 믹스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다 배워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제 전공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8전공인가 9전공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학기에? 그럼 학점이 몇 개예요? 근데 학점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한 21학점? 와, 과목이 그럼 엄청 그냥 많은 거네. 과목이 많고 이제 실습 그 하는 것도 이제 다 전공이 되니까. 근데 이제 실습은 1학점짜리 뭐 이렇게. 근데 필수.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됐었고 이제 3학년 때부터 블록 강의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학기가 16주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4주 이렇게 나눠서 이론주 실습주, 이론주 실습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월에 이론을 했다. 그럼 4월에 실습을 하고 5월에 이론을 하고 6월에 다시 이제 실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3, 4월 공부를 해서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저희는 이론주 그 4주 안에 다 배워서 마지막 주에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배울 거를 3주 안에 다 때려 붓고 마지막 4주 차에 그걸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고사가 보통 이제 다른 과들이랑 다르게 엄청 빨리. 그렇죠. 만약에 뭐 이론주가 3월이었다. 그러면 이제 남들 개강해가지고 이제 놀러 다닐 때 저희는 공부하는 거고. 그러네.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저희 학교가 사람이 진짜 많아서 이게 앞반 뒷반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 앞반 뒷반이 이게 스케줄이 달라요. 왜냐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1년 내내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쵸. 저희가 이제 3월에 이론을 했다. 그럼 저희가 이제 4월에 실습 나갈 동안 뒷반이 이제 4월에 그 이론을 하고 3월에 실습을 미리 나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진짜 말만 들어도 과목도 많고 네. 그런 블록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거 보니까 남들 놀 때 못 놀고 남들 공부할 때 갑자기 실습 나가고 이제 그런 바쁘게 지냈던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힘든 거는 저희가 이제 졸업 요건 중에 실습 시간을 1000시간을 채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1000시간이요? 근데 이게 그 실습 주 때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채워져요. 그걸 이제 2년을 해야 2년? 그러니까 기간은 2년인데 이제 3, 4학년 동안 그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못 채우면 졸업을 못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약간 바쁘고 힘들게 보는 게 아닐까. 근데 그렇죠. 제 친구가 간호학과인데 그 대학생들은 시간표를 자기가 직접 짜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학교에서 시간표를 짜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이제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는데
진짜 맞아요. 이게 저도 시간표를 1학년 때만 짜봤어요. 그 1학년 때는 교양을 들어야 돼가지고 교양만 제가 선택을 하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뭐 전공 이런 거는 그 학과 사무실에서 뭐 A반이면은 뭐 전공 이때 뭐 B반이면 이때 이러면서 시간표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4년 내내 올크를 했거든요. 수강 신청을. 아, 그렇지. 그 이유가 어차피 그렇게 다 짜져서 나오니까 들을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고 뭐 자리 부족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 9시에 수강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럼 10시에 일어나서 해도 다 상관없어요. 그치, 다 짜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다 짜져 있고 뭐 교양 들을 때만 빨리 일어나서 수강 신청하고 그 이후에는 뭐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진짜 고등학교 다니는 기분이겠네요. 아, 그쵸. 근데 저는 그 고등학교 때가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또 선우 씨는 궁금한 것도 없나요? 보통 하는 질문들 중에. 저는 간호학과 하면 취업이 100%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나도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인가요? 그것도 이제 다 옛말이고요. 네.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이번에 이제 뭐 의대 정원을 늘리니 많이 하는 말이 막 많아서 그쵸. 이제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간호학과는 이제 꾸준히 계속 늘려오고 있어요. 옛날부터. 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이제 신생아들이 뭐 이만큼 태어나는데 걔네를 다 간호학과로 만들 셈이냐 이런 말을 저희끼리 하거든요. 그 정도로. 왜냐면 숫자가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전국에 사실 간호학과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전국에 진짜 많거든요. 근데 거기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다 그 인원을 늘려버리니까 사람은 많은데 대학병원에서는 뭐 이 사람이 많아졌다 해서 걔네를 다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아무리 간호사가 이게 적다, 모자라다라고 해도 병원에서는 많이 안 뽑아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간호사는 그냥 부품 같은 존재거든요. 갈아서 쓸 수 있는. 갈아서 최대한 적은 돈으로 이만큼 제일 많은 양의 일을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말 조그만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람은 너무 많고 사람을 막 그만큼 다 뽑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취업률이 이제 100%까지는 아니다. 사실 90%도 될런지 잘 모르겠고 그 보건 계열은 이제 다 취업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선 간호학과는 이제 빠져야 되지 않나. 빠져야 하고. 취업률이 100%라는 말은 이제 하면 안 되겠네요. 간호학과. 네, 이제는 옛말이에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럼 동기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졸업을 하면 대부분은 다 간호사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하는 동기들도 있는지 네, 저도 좀 궁금합니다.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대부분이 다 간호사가 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임상 경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관련된 일을 하려면. 그래서 일단은 다 간호사를 하기는 하는데 그 실습 딱 나갔을 때 와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미리 좀 준비를 다른 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뭐 간호직 공무원 이런 거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길을 틀어버리는 친구들도 좀 아예 있어요. 다른 길로.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주변에 봤을 때. 이게 저희 반에는 한 45명이 있거든요. 한 반에. 근데 이제 아예 길을 틀겠다라고 하는 친구는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럼 엄청 높진 않네요. 네, 많지는 않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냥 간호사로 하기는 해요. 그렇구나. 사실 이 직업을 바라보고 들어오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이탈 확률이 좀 적은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먼저 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꿈꾸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하나로 정해져 있는 그런 학과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보통 이제 대부분 간호사가 되지만 만에 하나 이게 너무 안 맞다 그런 상황이면 꺾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제 좀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본인 소개할 때 웨이팅 게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본인이 웨이팅을 하고 있다고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지금?
저는 행복한 백수고요. 네, 지금 그렇다고 지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음. 그렇게 됐네요.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난 이게 상황인지. 제가 이제 병원 합격을 2022년 9월에 했어요. 합격을.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너가 몇 월부터 일을 할 거다라고 이제 알려줘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이제 몇 월에 입사를 할 거다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순번을 알려줘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는 병원은 그 월을 알려줬었고 저는 이제 9월부터 일을 할 거다라고 받았어요. 9월 아니면 10월. 그러니까 작년 2023년 9월 아니면 10월. 그러니까 근데 합격은 22년 9월에 했는데 이제 1년 그쵸, 뒤쯤에 이제 너가 입사를 할 거다. 합격한 시점에는 아직 2학기가 시작된 시점이니까. 그러네. 아직 학생인 신분이네요. 그러고 이제 그게 이제 합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월 말에 국가고시를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합격을 해야 이제 진짜 간호사가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찐 최종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떨어졌다 그럼 이제 합격한 병원도 이제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1월에 시험 치고 열심히 놀고 이제 뭐 9월이면 뭐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놀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그쵸? 뭐 여행도 엄청 열심히 다니고 알바 엄청 열심히 해서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호주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갑자기 한 5월부터 이게 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한 달에 이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한 반밖에 못 들어가고 다음 달에는 그 반의 반밖에 못 들어가고 이게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밀리다 보니까 나 9월에 들어갈 수 있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메일이 또 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밀렸다. 입사 지연이 되었다. 2024년 3월 아니면 4월이다. 9월, 10월에서 그 다음 연도. 네, 그 다음 연도. 그렇게 오케이. 이제 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떡하지? 이랬는데 이제 좀 밀린 거는 이게 어떻게 한 거냐. 원래 한 달에 30명 들어간다고 치면 그걸 10명으로 잘라서 이제 다시 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올해 3월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2025년 1월이 배정된 사람도 있고. 와.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들어가야 될 사람이 지금 엄청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래서 저는 그동안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2월에 이제 설날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연휴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휴도 열심히 즐기고 입사하기 전에 좀 이제 뭐 엄마랑 어디 놀러 갔다 오고 이러다가 들어가야지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2월 초까지만 이제 알바를 하고 이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사 파업이 터진 거예요. 진짜 갑자기. 그러면서 3월에 입사 예정 중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입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받아줄 여력이 없으니까 일단 파업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지금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벌써 5월이 된 상태네요. 그 사이에 별 말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의사 파업 후에 뭐 이제 예상 날짜나 이런 게 없죠. 와. 왜냐하면 이것도 그 안내를 해주는 게 그 인사팀인데 그쵸. 거기서도 이제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뭐 알 수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말이 거기도 없죠. 그쪽에서도. 근데 저는 의사 파업이라고 하면 오히려 간호사한테 업무가 좀 가중되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좀 반대로 오히려 뽑지 않고 이런 상황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일이 가중된 건 맞는데 환자가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 뭐 일단 수술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과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들은 지금 병동이 다 폐쇄가 돼가지고 지금 뭐 다른 내과병동이나 이런 데로 옮겨져서 지금 강제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외과병동 이런 데는 거의 다 지금 다 닫은 상태고 환자가 없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환자가 줄었으니까 병원에서도 돈이 없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줄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돌볼 사람도 많이 필요 없고 그치. 이러니까 굳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부르진 않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또 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타의적으로 쉬고 있는 거지만 그 기간에 알바 말고 또 준비한 게 또 있을까요?
뭘 하셨나요? 대체로.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추천을 해야 할지 말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저희끼리 하는 말 중에 음. 임상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상 탈출? 그러니까 임상이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아, 네. 여기를 탈출하는 건 지능순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네. 정말 나는 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뼈를 묻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좀 다른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뭐 그 사실 간호사를 이렇게 취급하는 나라는 저희 나라가 좀 유일무이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좀 취급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대접 뭐라 해야 되지? 대우를. 대우를. 맞아요. 대우를. 그래서 뭐 다른 나라로 가면 돈도 훨씬 많이 주고 대우도 해주고 뭐 쉬는 날 이런 것도 잘 보장이 되고 뭐 오버타임으로 일을 해도 그 돈이 다 나오고 한국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간호사로서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은 네, 상황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좀 더 이제 편하게 뭐 대우 받으면 뭐 엄청 대우하고 엄청 편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한국보다는 좀 더 이제 좀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엔클렉스라고 해외 그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아, 면허가 그러면 이제 다 나라마다 있는 건가요? 이게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미국 사실 이제 뭐 간호사로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나라는 전 미국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이제 그 나라 면허를 따야 돼요. 그 나라 면허를 따기 위한 조건이 한국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 한국 간호사 면허가. 그 면을 먼저 선 조건이구나. 그게 먼저 그걸 신청을 있는 게. 하려면 그래서 그 한국 면허를 먼저 따신 상태라면 뭐 해외로 나갈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신청을 해서 따보는 것도 저는 사실 되게 추천해요. 그래요? 물론 돈이 좀 많이 들고 그 공부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나갈 생각이 있다면 그거를 한번 따보는 것도 도망갈 구석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이제 진짜 일해보고 이 해외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커질 수 있으니까 도망갈 구석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플랜 B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플랜 B가 사실 항상 중요하죠. 항상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땄다. 근데 아직도 웨이팅 중이다. 이러면 요즘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 보건지도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위생관리 기사 이런 건데 그냥 산업장에서 뭐 사람들 건강 같은 거 확인해주고 뭐 유해물질 이런 거 관리 뭐 도와주고 뭐 이런 건데 이것도 그 간호사 하다가 못하겠다 이러면 이제 그거 때려치고 이쪽으로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험을 치려면 그 자격 요건이 의사거나 간호사거나 아니면 뭐 산업 뭐 그런 관련된 과를 대학교에서 전공을 했다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뭐 할 거 없으면 공부가 막 엄청 어렵진 않거든요. 그냥 뭐 계산하는 거 조금 좋아하고 이러면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공부라서 뭐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되게 이 시험 관련해서 많이 말해주셨는데 되게 유용한 정보가 되게 될 유용한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거 이거저거 준비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까 그리고 그 말하다가 나온 게 이제 외국보다 한국이 약간 간호사에 대한 대우가 약간은 약하다. 약하다.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조금 그렇게 느껴졌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 환자 수가 한국은 너무 많아요. 그 간호사 한 명이 보는 환자 수가 뭐 다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6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한 명이? 네, 한 명이요. 진짜요? 근데 이제 너무 제 많은데요? 친구들 물어봤을 때는 16명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뭐 보통 한 13명 이렇게 보거나 외과 병동 이런 데서는 뭐 더 많이 볼 때도 있고 이게 또 중증도마다 또 한 명이 볼 수 있는 수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근데 보통 이제 한 10몇 명씩 보는 것 같아요. 와. 그러고
저도 이게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제 친구가 이제 3년 차가 된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자기가 오늘 40명을 봤다는 거예요. 40명? 한 명이 하루에요? 40명? 네, 근데 이제 막 모든 걸 다 봐주면서 40명을 한 건 아니고 네. 그냥 뭐 조금씩 한 거 했다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뭐 네. 40명을 봤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 와. 근데 뭐 한 9명 보면은 오늘 좀 괜찮았다 막 이렇게 말해요 친구들이. 와, 진짜 사실 9명도 한 사실 명이 보기에 엄청 그쵸. 많은 숫자인데.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네. 비율이 1대 5예요. 와, 보통. 보통. 아. 그리고 호주는 1대 4고 일본이 1대 6, 7 정도라고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보통 네. 그 정도 하는데 저희 나라 이제 16명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거의 두세 배 가까이. 그쵸.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네. 근데 이게 이렇게 많아지면 환자한테 더 안 좋거든요. 아, 그렇죠. 그럴 간호사도 수밖에 없을 것 바쁘니까 같아요. 하는데 이제 정신 없으니까 뭐 이런 거 해줄 거 못 해주고 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 실수하면 사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계 관련 그래서 투약 오류 막 이런 거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되게 이런 게 우선은 제일 안 고쳐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간호사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간호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것만은 꼭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환자 수 비율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네. 그 페이가 네. 사실 뭐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하죠. 사실. 그쵸. 근데 저는 진짜 일하는 만큼의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간호사는. 너무 박봉이고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지만 네. 너무 일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박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이제 저도 아직 일을 안 하는 입장이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오버타임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오버타임 얼만큼 했는지를 그 신청을 한대요. 네. 그러면 이제 수간호사 선생님이 너 못하게 그 신청을 못하게 눈치를 주는 때도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입들한테 아니요 그냥 모두요. 모두요? 이건 진짜 좀 개선이 필요한 그러니까 부분이에요. 이게 그거를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모든 병동이나 병원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친구 몇 명은 저한테 그렇게 뭐 해서 그만큼 일해서 1급 받은 거 나눠보니까 최저시급만도 안 나온다. 뭐 이런 말도 저는 들어봤어요. 사실 그게 이제 뭐 들은 얘기고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런 얘기 자체가 나온다는 게 이제 맞아요. 이 환경 자체가 좀 열악하다.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럼 그쵸. 혹시 이제 해외랑은 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네. 아, 그쵸. 그게 그냥 어떻게 되나요? 그냥 뭐 시원하게 한번 까발리면 네. 네, 좋습니다. 한국 대학병원은 네. 한 300에서 400? 월. 그러니까 신규 기준, 초봉 기준 네. 해서 보통 연봉이 한 4천 플러스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그냥 월급만 얘기하는 거고 뭐 병원마다 뭐 성과금 뭐 이런 것도 다 다르니까 뭐 다 달라요. 그리고 근데 뭐 거의 다 그 정도 그 언저리예요. 그러고 뭐 세브란스는 좀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월급이 한 400부터 뭐 300 후반 400 이 정도라고 알고 있고 약간 병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연봉 이제 4천? 그 정도 전후반이다. 4천 전후반? 근데 뭐 로컬 이런 데를 가면 그 3교대 해도 한 250만 원? 우리나라 정도... 안에서도 좀 차이가 있긴 있구나요. 근데 아무래도 대학병원은 좀 중증도가 높고 이러니까 로컬 가면은 대학병원만큼 그런 환자들을 보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해외로 가면 물론 이제 물가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월세 이런 것도 정말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미국으로 가면은 이 또 주마다 또 달라요. 거기 땅덩이가 워낙 크니까 이제 주마다 너무 다르고 근데
캘리포니아인가? 그 샌프란시스코인가? 그쪽이 돈을 제일 많이 준다고 들었는데 네. 뭐 한 1억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연봉이. 와, 차이가 많이 나. 정말 많이 나는데요. 네, 많이 나고 그 미국이 제일 많이 주고 호주나 뭐 네덜란드 이런 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는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연차가 좀 쌓이면 그 월급 인상률이 좀 되게 팍팍 올라간대요. 근데 저희 나라는 거의 안 올라요. 그냥 동결 같아요. 그냥 올라봤자 뭐 몇십만 원 오르지. 처음에 사실 사회 초년생이 한 400만 원 받는 건 되게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쭉 가요. 그래서 이게 연차가 쌓여도 큰 네,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차이가 많이 안 난다. 화끈하게 싹 까주셨는데. 근데 진짜 보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간호사를 한다 하면 저도 해외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페이만 봐서라도. 이게 말만 좀 그러니까 영어만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갈 수 있고 뭐 해외에서 뭐 홈식 같은 그런 향수병 이런 거를 좀 뭐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면 나가는 걸 더 추천해요. 네. 본인도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미 나갈 준비를 다 해놨어요. 나갈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제 나가려면은 그 경력이 필요한데 이제 경력만 지금 못 쌓고 있는 거죠. 딱 진짜 이제 웨이팅 게임 중이니까. 나가려면 막 시험도 치고 영어 시험도 있어야 되거든요. 막 IELTS 이런 걸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건 호로록 준비해가지고 나가면 정말 급상첨화할 것 같은데 이게 경력을 쌓을 틈을 안 주네요. 딱 하나 모자라네요. 딱 그렇죠.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걸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네, 웨이팅 게이님의 현재 삶의 만족도를 한번 이제 자체 평가를 해볼 건데 제가 소수점 한 자리까지는 허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1부터 10까지 중에 몇 점일까요? 현재. 저는 사실 지금은 한 8 정도? 8? 오, 되게 높네요. 왜냐면 이게 놀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것도 딱히 없고요. 그러니까 공부도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는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또 나름 또 괜찮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수학 문제 풀면 그 쾌감 느껴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그렇거든요. 들어만 본 것 같습니다. 쉬운 거라도 이렇게 뭐 문제를 풀어서 맞았다. 그럼 거기서 느껴지는 쾌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있나 봅니다. 저도 이렇게 수학을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수학을 그냥 평타 치는 내가 이 수학 문제를 맞췄다. 이런 그냥 괜히 뿌듯한 그런 느낌? 오케이. 뭐 그런 소소한 행복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딱히 뭐 안 좋은 건 없는데 그 2점을 뺀 이유는 이게 기다림이 너무 지치고 예전 같았으면 아마 예전에 이 질문을 받았으면 아마 5점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이 하루하루 기다리는 게 너무 이렇게 진이 빠졌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미 해탈의 경지에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부르던 말던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미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의 평화를 다 얻은 상태여가지고 그냥 거기 뭐 평화는 얻었지만 돈은 못 버는 건 맞으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냥 2점을 빼서 8점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 1화 때 게스트분이 7.5점 남겨주셨는데 이 기다리고 있는 분의 이 입장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왔네요. 행복한 백수의 마인드라고 백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 또 제 오랜 지인분과 함께 하면서 들어봤고요. 네, 또 언제가 될지 모르고 또 누구와 함께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4회차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